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앞서 1부에서 인천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책 들어봤는데요. 전국에서 2차 감염이 속출하고 3차 감염까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번엔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하고 몇 번 인터뷰하면서 2차 대유행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2차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집단 발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예. 게다가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했었던 이제 학원 강사라든지 또 학생들 또한 이제 의료진들 이제 좀 집단 발병의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감염이 된 사실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상황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상황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일이 분수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일은 특히 딱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일 정도가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2차나 3차 발병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아직까지 이태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검사를 안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확진이 안 된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태원 갔다 온서 접촉했던 분들은 누구한테 감염된지도 모르는데 몇 명의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역학조사의 고리가 끊긴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추적도 어렵고 또한 환자들 발생 상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에 발생되는 양상들을 확인을 해야 이제 그런 질병관리본부도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는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또 홍대나 다른 장소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미 지역 사회로 전파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많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방역 당국의 경험 또 충분한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은 긴장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안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일단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또 찾아낸 사람들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의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들 지금 적용하는 방법들이 잘 이제 작동을 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환자들을 최대한 막고 또 잘 찾아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국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호응해 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 전문가들이 무증상 전파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발병 양상 자체가 여기저기서 좀 발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고리가 없는 상황들.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예. 그냥 감염이 된 분들이 있더라도 추가 환자 없이 지내시고 있다가 예. 이제 연휴를 매개로 해서 연휴 때 조금 이동량도 늘고 사람들이 좀 밀집된 장소, 특히 클럽 같은 데서 모이다 보니까 예. 그런 숨겨진 환자들 여러 명이 그런 곳에서 이제 확산을 일으킨 형태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 아직도 이제 많은 이제 좀 잠재되는 환자들이 있었던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감염자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퍼졌던 거 생각이 되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무너져 버리면서 갑자기 그냥 폭발적인 발병 양상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런 그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 자체가 계속 활동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예. 다시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발병 확진자 숫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예. 확진자 숫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사실 저희가 매번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방역을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변화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적합하게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빨라도 6개월 그 정도 됩니까? 6개월인데 그것도 효과적이냐 아니냐의 예. 문제까지 따지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현 시점에서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게 뭐 어떻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이게 비약물적 중재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개인 위생 철저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는 뭐 심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게, 안 심해지면 살짝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오프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예.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백신이 효과적인 백신 나올 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예. 특히 좀 우려되는 것은 이태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또 알려지는 걸 네. 꺼려하는 확진자들이 있을 테니까 혹은 또 네. 무증상 환자들이 그게 좀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밀집된 그런 생활들이 일부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속에서 집단 발병 일으키게 되면 뭐 몇백 명 단위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일상적인 그런 밀집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예. 나름 자기가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바이러스 전파가 차단될 수 있는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뭐 클럽들이나 룸사롱이나 유흥업소들은 어쨌든 지자체 노력으로 문을 닫거나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주점이나 뭐 술집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뭐 2m 거리두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늘 어쨌든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실 주점뿐만 아니라 뭐 카페나 이런 데도 뭐 거리나 이런 거 뛰지 않고 밀집되게 사람들 같이 있게 되면 뭘 먹게 되면 다 마스크 벗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 사회 내 감염자가 이제 숫자가 많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서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여러 지침 중에서 2m 거리두기 상당히 강조했고 환기를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페가 밀집돼 있으면 카페 의자들을 좀 빼게 해주고 예. 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거 형태로 좀 업종의 형태를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그 성별로 따졌을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혹시 그 젊은 층과 그 노열 연령층하고의 어떤 코로나19의 특성은 있습니까? 뭐, 사실 남성,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초기에 그랬던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생활이 아직도 이제 남성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중반에 여성이 좀 많아졌던 거는 신천지가 교인이 더 많았어가지고 예. 여성이 좀 많은 것처럼 바뀌기도 했거든요. 예. 이제 그건 사회문화적인 형태, 그리고 사회 내에서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클럽을 더 많이 갔었기 때문에 클럽발에서는 거의 80% 정도 이상이 다 남성이잖아요. 확진자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활동성과 관련된 요소여서 남자가 더 많이 걸리겠다거나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지금 일각에서 뭐 2030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돌리기에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예. 이제 고위험에 해당될 만한 사람들 또는 이제 고위험 위험 시설이 열려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예. 학교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뭐 과밀한 그런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때 그에 대해서 뭐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작위 샘플을 해서 조금 검사를 것들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안에 만약에라도 그런 감염자들이 섞여 있다면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이제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자체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자원봉사 하셨던 의료진들도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수준으로
감염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 의료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수준 정도만이라도 발생하는 정도라면 뭐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 그 이상이 발병하게 됐을 경우는 지금의 의료진들과 의료진 수없고 말고를 떠나서 의료진의 예. 숫자라든지 우리나라의 병상이라든지 중환자실 병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 단위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중환자실에 10,000명 이상 입원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우리 의료체가 완전 붕괴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이렇게 대규모,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국가들이 다 몇십만 명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은 환자가 발생해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는 수준 정도만 발생하려기 위해 하려면 어떻든 간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 스페인 독감 때도 2차 대유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지금 이 네. 상황을 2차 유행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혹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의 전조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협조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2차 유행의 전조가 될지 그냥 1차 유행의 꼬리 부분에 조금 살짝 올라갔다 끝나는 건지 이렇게 결정될 상황 가능성 양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꿔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그동안 뭔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했던 갓갓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이죠. 잡혔고 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문형욱, 그러니까 닉네임 갓갓을 쓰는 이 문형욱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1995년생이고요. 올해 만 24살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제 자신이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교사했다는 자백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갓갓이 아니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는 네, 협조하면서 대구 사건까지 털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신상정보에 관해서. 네네. 근데 거기에서 찬반 양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조금 강한 어조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의 그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도 공개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그러나 뭐 카메라로 비치지는 않았는데 그건 아마 이동할 때 그렇게 보여지겠죠. 네,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얘기해보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네, 원래 애초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랑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 주 원내대표의 지방 일정이 길어지면서 미뤄지게 된 건데요. 그 주 원내대표의 그 가족이 상을 당해서 지금 지방에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번 회동에서 본회의 합의 여부와 본회의 합의 시 처리할 민생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미뤄지게 됐으니까 만나긴 만날 테고. 네. 마지막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이랑 과거사 관련 법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두고 조금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네. 그렇군요. 이 과거사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형제복지원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들어가서 고공농성 피해자분이 고공농성 중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 내가 중재를 하겠다.
그래서 다 통과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래통합당이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서로 그러면은 갖고 가겠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이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라는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해왔다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야당과 가져오겠다는 여당 사이의 다툼이 좀 입장이 팽팽해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례상 국회의장은 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일당이 가져가고 네네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고 네네네. 가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니까 180석 가까이 되니까 네네.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해야 된다.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월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꾸 수정만 담당한다면 네.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은 기존대로 자꾸 수정 이외의 것도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들도 좀 재밌는데요. 예.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180석을 줬다 이런 말도 있어서 조금 좀 국민적인 지지와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관례는 관례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우기면 또 야당으로서 방법은 없긴 하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자, 통합당 의원들의 1박 2일 골프 워크숍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통합당 내에 어떤 모임인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 포도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예. 포용과 도전을 줄임말입니다. 이 예. 모임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주도해서 만든 당 쇄신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언론사가 이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골프팀과 투어팀으로 나눠서 각각 골프와 관광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기재가 돼 있는데 코로나19 전국에 정치인들이 좀 정치인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행사이긴 하지만 왜 지금 그런 걸 하느냐 이런 거겠네요. 예. 네네. 어떤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도를 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재원 의원, 경대수 의원,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강효상 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논란이 지금 됐는데 이 행사를 강행한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한테 이 행사를 취소한다는 문자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이 신경을 쓰였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이 거짓이란 정황이 드러났네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10분에 TV 속보로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정황상 그보다 10분 전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들이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예. 알려진 것보다 10분 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대처를 했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문호승 사회적 참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9시 19분 이전에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골든타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 10분 정도를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 청와대에서 9시 19분이 아니고 그 전에 알았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럼 청와대는 뭐 했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까 봐 일부러 속였을 정황이 있다.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나 이런 걸 확실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 검찰이 확인한 이제 대통령 기록물 등이나 기록물 등을 사참이나 유가족들에게 공개를 할 경우 조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때문에 오늘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사참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을 해버려서 네. 이 국회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최근에 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압수수색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을지가 조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유흥업소 일대 방문자 코로나19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남아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태원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시간의 문제일 뿐 다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성소수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신분을 꺼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은 보장은 해주겠다, 신분을 가려주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내놨는데요. 예. 일단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 시국에 유흥업소에 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성소수자 문제로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좀 시민들이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언론 보도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별건으로 하더라도. 네. 예.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혼잡한 시간대는 지하철 타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혼잡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골자인 대책이 실시가 됐습니다. 지하철 혼잡도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혼잡도는 80%에서 150% 이상까지 단계를 구분하는데 예. 혼잡 단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 그러니까 열차 내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꽉 찬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흔히 말하면 출퇴근 시간이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역먼이 개찰과 진입을 좀 제한할 수 있고요. 예. 혼잡도가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170%가 정도가 되면은 역 그리고 관제 기관사의 판단하에 혼잡 구간을 이제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네. 출근하러 지하철 타러 갔는데 마스크 안 쓰니까 타지 마세요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사갖고 오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셔갖고요. 예. 그 혼란이 많이 생각보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땠어요 그러면?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시민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예. 금방금방 구해서 탑승을 하셨습니다. 예. 요즘은 뭐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더라고. 약국뿐만이 아니라 네,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출석하면서 언론에 당부한 게 있어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실어주지 말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 좀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기자들이 보통 검찰 신문만 듣고 다 나가버리면서 그것만 기사를 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의 반대 질문을 하면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 쓰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도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 반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당시에 감찰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수사기관이나 첩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었고 예. 대신에 이렇게 해서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종료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감찰을 종료할지의 여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설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서 검찰 질문할 때랑 또 다른 대답이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는 다 그걸로 나가버렸고 이미. 그렇죠. 김 기자도 지금 법원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재판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대부분의 기자들이 검찰 신문 끝나면 다 나갑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경심 교수님 그 재판 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 그날 당국대 교수의 아들이 나왔어요. 예. 증인으로. 근데 그날 좀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예. 근데 법정에 갑자기 우르르 기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변 기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증인이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그 증인이 증언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그거를 듣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끝까지 남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